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법인 설립과 같이 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요, 진짜. 이분들은 투자의 방법도 모르고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쩌다가 강의 한번 듣고 어쩌다가 누구 친구 따라서 설립을 했다 보니까 우왕좌왕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는데 요리 실력도 없는 사람이 식당을 개업했어요.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인데요. 또 15년 이상 이렇게 또 투자를 해오시고 7년 동안 이제 법인으로 또 네. 투자도 해오시고 그래서 여쭙고 싶은데 네. 요즘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다주택자와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최악의 시장을 이제 개인적으로나 아마 대부분의 이제 지금 임대인이나 다주택자 분들은 정말 최악의 시장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국 평균 매매 하락률보다 전세 하락률이 더 커진 상태이고, 예, 그래서 예전에 수도권 하락 시장 때 2011년, 12년, 13년도 때는 그나마 전세는 올랐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매매가 떨어졌어도요. 예, 예. 그래도 좀 낫겠네요. 예, 그래서 그때는 매매가 안 되면 전세로라도 돌려서 했는데 지금은 둘 다 하락을 하니까 이 임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전세로 지금은. 돌려도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맞아요. 어떻게 할 수 채워넣어야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더한 거는 연초 있잖아요. 연초 대비 매매담보대출이라던가 전세담보대출 금리가 두세 배 오른 상황이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운신의 폭이 전혀 없는 되게 힘든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맞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기 예금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은행에 넣어놔도 막 5% 막 이렇게 주는데 굳이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임차인분의 보증금 반환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좀 난처한 상황인 거고 거기다가 높은 세율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예. 그리고 또 안 그래도 그래서 힘든데 입주 물량까지 터진 뭐 지금 대구라든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하락 장세가 많이 지금 심한 상태이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뭐 수도권 중에서 경기, 인천 지역 중에서는요, 딱 가성비 있는 딱 지역, 신축급, 그러니까 택지 지역의 신축급의 4억에서 5억대 정도의 그런 분양권 새 아파트 정도만 간간히 거래되고 있는 정도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정말 거래 절벽이에요. 구축은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파생되어지는 전세 월세 거래도 아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조금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과거에 그때 2011년, 13년 또 이때 이후로도 좀 보셨으니까 네. 그러면은 좀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그때처럼 한 2년 동안 이렇게 좀 더 갈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은 이게 좀 분위기가 좀 바뀌는 계기가 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어제 보니까 또 뭐 미국 연준은 또 물가를 좀 잡았다고는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측이나 예상하는 건 찾기 조금 좀 어설픈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요 투자하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금리를 알 수가 없고요 정부 대책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입주 물량만 알 수 있어요. 분양을 하면 이제 입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이 시기에 그래도 입주 물량이 조금 부족한 지역은 추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그 회복을 조금 더 먼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봅니다. 예. 그러면 다주택자 분들이나 임대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매도가 급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버티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버티시는 분들이 많고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응 영역이 넓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응 영역이 없으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이제 뭐 힘들죠. 이제 세입자들하고 지금 소송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보증보험 회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이제 반환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늘 무리한 투자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대응 영역을 넓혀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금매가 또 나오는 거고. 그럼요. 네. 그럼요. 예. 그러면은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또 그 집을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2021년부터 너무 올라가지고 못 사셨던 거예요. 맞아요. 예. 이분들에게는 조금 뭐 좀 어떤 분들에게 좀 그렇지만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런 분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무주택자 분들에게 집을 사라고 하는 얘기는 늘 조심스러운 게 그분들의 만족 지점이 어디인지 다 너무 천차만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에만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매수에도 욕심이 있어요. 어. 너무 내가 싸게만 살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욕심이거든요. 아, 너무 싸게만 살려고 하다가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렇죠? 네. 매도도 내가 너무 비싸게만 하려고 못 파는 것도 욕심이지만 반대로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일례로요. 전세만 사시는 분들도요. 계속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세를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는 손해를 안 보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제가 보면은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가격이 좀 빠졌을 때가 오히려 조금 이제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무주택자분들은 가격이 빠지고 있으면 더 빠질까 봐 못 사요. 그리고 언제 사시냐면은요. 내가 이번 주 집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봤는데 다음 주에 갔더니 그 집이 빠지고 조금 더 오른 집이 나왔어요. 이때 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좀 오르는 거를 보고서는 이제 대부분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뭐 친한 지인이라던가 뭐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으면은 개인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작년 전고점 대비 30-40% 정도 빠진 지역 중에서 추후 입주 물량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곳이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대출을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절대 대출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하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가격 출렁임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거주의 만족, 그다음에 좀 안정적인 생활의 만족이 내가 조금 더 가치를 두면은 뭐 그게 나쁜 선택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입주 물량이 적은 곳을 택해야 되는군요. 네네. 그리고 한 40% 정도 최대 빠지면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투자로서도요. 혹시 막 반토막 막 60% 이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건축비가 인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 아까 네. 무리한 대출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그 혹시 그런 좀 기준이 있으세요? 정량적으로 뭐 소득에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내 생활이 망가지면서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추구하는 투자, 그러니까 뭐 실거주집이라던가 투자하는 기준이요. 나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까지 하는 거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월급이 500만 원인데 뭐 300만 원 대출이자를 내면서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50% 약간 넘는 건데 안 되나요? 저는 너무 생활이 궁핍해질 것 같아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럼 500만 원이면 한 얼마 정도까지 가능하나요? 원리금 한 뭐 최대 해봤자 한 150에서 한 200만 원 그래요? 이하가 적절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그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30%가 좀 안 되는.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요 본인이 기준을 잡는 게 되게 다른데 남보기에 좋은 집을 살 거냐 내가 좋은 집에 만족하면 살 거냐의 그쵸. 기준을 잡아야 되거든요. 저는 후자예요. 남보기에 좋은 집은 자기한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생활이 매달. 그쵸. 그쵸. 그렇게 해서 한 500이면 한 100에서 150. 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딱 요 안에 들고 한 40%의 입주 물량 적은 곳이면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질문은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1주택자분들인데 규제가 좀 풀리고 이런 분들이라면 이제 좀 여윳돈이 있고 그러면 그럼요, 좋죠. 거기서 또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그 개인으로 할 것이냐 법인으로 할 것이냐 뭐 그런 거 고려해서 한 두 채씩 더 해도 1주택자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 투자를 권해고 싶어요. 차라리. 1주택자면 네, 왜냐하면 그분 1주택자라고 하면은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이 대부분일 텐데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매년 매도를 해서 매년 플러스로 수익을 내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로 몇 번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내가 투자에 막 1년에 막 2개씩 매도가 되네? 막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법인을 고립을 하는 거지. 사실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법인으로 다 같이 법인 설립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법인이 없을 때도 아니 법인이 지금 있는 상태로도 개인으로 매년 하나씩 매도를 하거든요. 세금 내고 매도해요. 그러니까 2주택까지는 괜찮은 거죠? 그 세금이나 이런 게 좀 부담이 덜한 거죠? 아니 3주택, 4주택, 5주택도요. 그래도요? 5주택도 그냥 내가 세금을 내고 수익이 내서 수익 난 만큼 세금 내고 안 하는 것보다 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 나면 되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래요. 세금 낼 거 내고 만약에 매년 5천만 원에
그 세전 수익이 났어. 근데 세후로 세금 낼 거 내고, 그러니까 5천만 원의 매도, 그러니까 세전 수익이면요, 세금 한 1,000만 원에 1,500만 원밖에 안 내요. 그럼 매년 내가 3천만 원씩 근로 외에 수익을 매년 쌓는다 생각을 해봐요. 그게 그렇죠. 10년이면 몇 억이에요, 진짜. 그렇죠. 그렇게 해서도 개인으로도 자산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굳이 법인이 아니어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굳이 내가 직장인이고 법인으로 매년 수익을 내야 되는 어떤 부담감을 갖는 게 싫다라고 하면은 굳이 법인이 답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로서의 자산 성장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같이 뚜렷하게 법인으로 뭔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명분을 만들지 않으면은요, 저는 굳이 법인보다는 개인으로. 충분히 네, 해도 충분하다. 그럼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인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저희 가족들 다 법인 설립하라고 했겠지만은 저는 저희 가족 중에 저만 법인 투자자예요.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몇 년 전에 그 보통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하지 않으셨는데 그쵸? 법인으로 하면 대출 잘 나온다고 해서 맞아요. 일단 법인으로 내놓고 하시는 분들. 근데 내고 났더니 너무 힘들죠. 네,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법인 설립과 같이 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요, 진짜. 이분들은 투자의 방법도 모르고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쩌다가 강의 한번 듣고 어쩌다가 누구 친구 따라서 설립을 했다 보니까 우왕좌왕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는데 요리 실력도 없는 사람이 식당을 개업했어요.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아, 당연히 뭐 망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다들 수긍을 하시는데 네. 부동산 법인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되게 잘 될 줄 아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회 현상이요. 예. 그래서 법인은 확실히 공부를 좀 많이 아, 하시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수익도 걷어야지 고정비도 있으니까. 아, 그럼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1주택자분들은 뭐 이제 지금 규제도 풀리고 여력이 있다고 하면 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예, 법인으로 넘어가시는 그다음에 거예요. 또 대표님 거 책 법인으로 투자할까 개인으로 투자할까 읽으면서 아 이때쯤이면 법인으로 넘어가도 괜찮겠다. 수익도 커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또 한 가지가 그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전 하락장을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네. 그 하락장에서 이렇게 상승장으로 변하는 그때 좀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그때 뭐가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하는 루틴을요, 제가 책에 적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무한다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제가 매월 보는 자료 중에 하나가 국토교통부에서 통계누리 보면은 미분양 주택 자료를 통계누리 올려줘요. 보면은 그 자료를 보면은 전국으로요, 되게 시, 군까지 되게 세분화해서 분양한 아파트 중에서 미분양이 줄어든 수치를 통계 그 엑셀 자료로 제공을 해줘요, 나라에서. 그게 줄어드는 게 보여요. 네, 줄어드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줄어드는 거 확인을 해요. 현재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줄어드는 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는 루틴 중에 하나가 매달 청약하잖아요. 청약 경쟁률을 봐요. 청약 경쟁률이 막 올라가요. 잘 때 시장이 좋을 때는요. 근데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청약 경쟁률도 되게 저조하거든요.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좀 오래 하다 보면은요, 각 지역마다 친환 중개업소 사장님이 이제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가끔 이제 안부처 전화를 해요. 사장님 뭐 잘 지내세요? 요즘 어떠세요? 뭐 이렇게 요새 손님 좀 있으세요? 아니면은 뭐 그때 그 매물 아직도 있어요? 라고 이제 모니터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KB국민은행에서 매월 이제 통계 자료를 매매 증감에 관련해서 이걸 이제 수치화한 거를 이제 올려줘요, 자료를요. 이제 그거를 보면은, 시결 자료를 보면은요, 이 매수 매도 탭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매수자가 늘었나 줄었냐를 수치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가 올라갈 때는 매수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수치가 내려갈 때 매수자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드문드문 보면은 감을 못 잡아요. 이거를 꾸준하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1부터 20까지 숫자가 있다라고 쳐봐요. 1에서 바로 20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중간값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근데 1에서 머무는 기간이 몇 주, 몇 개월일 수가 있어요.
2로 머무는 기간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지루해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했다 어느 순간 갑자기 5, 6, 7, 8 막 넘어가요 숫자가. 짧아지네요, 갑자기.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얼마나 매주 매월 확인을 하냐 해서 저는 이런 거를 보고 좀 참고 자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책 몇 권만 보면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다 아시는 것들인데 누가 꾸준히 실천을 하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법인을 운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팁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릴 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되게 평범한 내용들인데 이 평범함과 꾸준함이 만나면은 적어도 나한테는 위대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가 있으시면은 이 평범한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시길 바랄게요. 네. 야, 이렇게 그 문서도 보시고 현장도 보시고 그렇죠. 양쪽을 다 보시는 네. 거네요. 꾸준히 모니터링. 이게 다 근무 시간에 포함된 포함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 아까 청약 경쟁률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 둔촌주공 있잖아요. 그게 한 3대1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가 좀 의견이 갈리는 게 어떤 분들은 이거 원래 100대1 나와야 되는 건데 10만 청약설 3대1 나왔으니까 망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거 결국에는 금방 해소 다 되고 계약 다 완판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3대1이 지금 딱 시장 분위기예요. 그게 어떤 느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건 아니죠. 아, 그래요? 네, 좋은 건 아니죠. 그 정도 입지에. 네네네네. 그러니까 3대1이라는 게 지금 시장 상황이 가격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분양가는 고정일 텐데 나중에 이 고정된 분양가를 추후 몇 주 몇 개월 지날 때 사람들도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비싸다 느끼는 거고 몇 주 몇 개월 있다가 사람들 생각이 또 바뀌면은 적당한 금액이나라고 또 생각하면 계약이 또 될 테고.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대1은 나왔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이제 그 판단은 몇 주나 몇 개월 있다가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혹시 대표님은 한 몇 대면 나오실지 예상하셨어요? 전 예상 안 해요. 그냥 이거를 예. 결과 보고 대응의 폼을 그쵸.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과거에 이제 하락기, 상승기 또 이제 이번에 뭐 이게 하락기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락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보실 때 막 부동산 투자로 상승기 때 돈 잘 버시다가 하락기 때 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런 사례를 좀 보신 적이 있는지. 많이 봤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이면 어떤 경우냐면은 작년에 되게 최고 상승장이었을 때 그 KB 시세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 왜냐하면 최고의 시세로 7, 80% 사업자 대출 받으신 분들은요. 지금 매매를 해도 이 대출을 못 갚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최고 시세였을 때 선대출을 하고 후순위 이제 세입자를 받으신 분도 지금 거래되는 매매 시세로도 얘를 상환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레버리지도 욕심이에요. 레버리지도. 네, 내가 투자금을 작게 하려는 욕심.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오래 있어 보니까 다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그 순간만 좋았던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투자금을 작게 해야 돼. 무피 투자해야 돼. 나는 뭐 1000개부를 했어. 왜냐하면은요. 남들은 1000개부를 하는데 내가 1억개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좀 멍청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10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늘 좀 강조하는 게 남한테 잘 보이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실속은 진짜 없어지거든요. 이럴 때. 네. 그래서 늘 무너지시는 분들 보면은 욕심 때문에 무너져요. 레버리지도 욕심이고요. 투자금도 욕심이고 매도도 매수도 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늘 남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저는 늘 자기 자신한테 잘 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본인이 벌려놓은 부채 대비 이 현재 가격이 안 받쳐주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좀 많이 힘든 상황을 마주하는 게 된 거고 그리고 또 힘드신 분들이 우리가 상상으로 쌓아놓은 가격들 그러니까 뭐 재개발이 되면은 얼마가 분양이 될 거야. 재건축되면 얼마가 분양이 될 거야.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보니 현재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거품 가격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이제
조금 불안 요소가 되는 상황이긴 한 거죠. 그래서 늘 본인이 조금 투자 연차가 쌓일수록 저는 내실을 조금 기하라고 해요. 내실. 그래서 부채는 조금 줄여 나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아요. 예. 그러니까요.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예를 들어 뭐 진짜 20억 된 아파트를 네. 뭐 한 16억에만 팔았어도 네. 뭐 4억 정도 내가 덜 벌었다 처음에 속상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사실 15억 밑으로 내려오기도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더 번 건데 오히려. 맞아요. 그리고 이건 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해요. 아, 얼마를 네. 내가 오르면은 팔아야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요. 내가 돈을 벌면은 뭘 해야 될지 사람들이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늘 강조하는 게 숫자적인 이익금을 나의 행복 지점과 연결을 시키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나 이 돈을 벌면은 나의 뭐를 행복지 연결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행복지점이 명확하지 않으면은요 못 팔아요. 이 팔아도 뭘 할 수 있는 걸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팔아도 또 투자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은 나아지지가 않아요. 결국에는요. 투자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을 벌면은 아까도 제가 이제 서두에 얘기 드렸다시피 어느 내가 머물고 싶은 공간에 나를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연결하는 거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꼭 목표를 정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 행복 지점을 연결해야 된다라는 거. 네. 네. 그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올 초에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뭐 한 1억 벌면은 한 4천만 원짜리 차 그렇죠. 사겠다. 네, 그것도 되게 좋은 목표죠. 그 처음에 생각할 때는 내가 4천만 원 차 사고 6천만 원 내가 남기면 너무 행복한데. 그렇죠. 근데 네. 그 순간에 만약에 1억이 올랐을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도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천만 원짜리가 이제 뭐 7, 8천 외제차로 변하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한 5천만 더 벌면 차가 이제 외제차로 바뀌는데 네. 그렇게 하면 것보다는 그렇죠. 나의 행복 지점을 정확하게 정확히 인지하고 거기를 좀 추구를 한 노력을 하는 게 예. 특히 또 초보자일수록 그쵸. 성공의 경험을 그렇죠. 쌓는 성경을 게 예,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죠. 예. 네, 역시 대표님 그 15년의 내공이 네. 이렇게 묻어나는. 예.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광교 아지트도 단순 수익적인 금액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돈을 벌어서 내가 있고 싶은 공간에 거기서 내가 사람들과 모임을 하고 차를 마시고 그림을 공부하고 책을 보고 음악을 듣고 내가 거기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 호수를 보면서 그럼요. 그 시간 예. 자체가 예. 그래서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내가 돈을 벌어서 얼마가 오르면 매도하겠다라는 어떤 그게 생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은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을 설립을 할 거, 투자를 할 거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게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하셔야지 그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예,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네.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법인 설립 전이라고 하시면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법인의 장점들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법인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당을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까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은 꼭 수익을 내야 되는 어떠한 사업의 한 영역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설립을 했다 법인을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도 2년 정도 무실적 월급 못 받는 법인 대표로 시간을 보냈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급여를 받고 목적을 이룩하는 법인 대표로 마무리를 하면은 되는 것이고 다시금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요. 제가 책에서 언급했던 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한 달, 일주일, 하루의 루틴대로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가시면은 충분히 계획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요, 늘 어려운 순간을 많이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 다 잘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다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마주하는 건데, 자책하시지 마시고 크고 작은 일들 잘 극복하시길 바라고요.
어느 풍경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있고 싶은지 늘 생각을 하시고 숫자적인 이익금을 나의 행복 지점과 꼭 연결을 시키는 연습을 하시고요. 순간순간 행복 지점과 나의 삶의 의미를 충분히 부여하시면서 법인 운영하시고 투자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지인 이나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그 좀 돈에 많이 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대표님하고 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네. 행복 우리가 결국 그럼요. 하려고 하는 건 행복인데 그럼요. 예. 그걸 잘 이렇게 결합해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행복을 잃고 있었던 건 아닌지. 맞습니다. 네. 예, 대표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인으로 투자할까 개인으로 투자할까의 저자이신 이나랑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